바람소리 윙윙거리는 늦가을 산바람 소리 옛날 아주 먼 옛날 한양 땅의 이름만 대면 새도 떨어뜨린다는 최정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승의 권세도 대단했지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건 따로 있었으니 바로 그의 외동딸 연하 낭자였지요. 낭자는 얼굴이 꽃처럼 고울 뿐 아니라 그 머릿속에는 8만 대장경이 들어앉았나 싶을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낭자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해괴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 3가지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자는 내 문턱도 넘지 못할 것이요. 만약 객기로 도전했다 실패하는 자는 가산을 내놓거나 저작거리의 웃음거리가 될 각오를 하라. 효과음 저작거리의 웅성거리는 소리 이 소문이 퍼지자 한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계집애가 내봤자 얼마나 어렵겠냐며 기세등등하게 찾아온 판서 댁 아들, 거부의 자제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쫓겨났습니다. 어떤 이는 재산을 몰수당해 울며 돌아갔고 어떤 이는 화병에 누웠지요. 정승 댁 대문 앞은 이제 도전자가 아니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누더기 선비의 등장, 마른 입 밟는 소리, 개 짖는 소리, 찬바람이 뼈를 때리는 늦가을 어느 해 진력이었습니다. 한 사내가 정승 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머리에 쓴 갓은 비바람에 깎여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고 걸친 도포는 수십 번을 기워 넉마나 다름없었지요. 신발은 집신조차 달아 맨발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이보게 여기가 그 똑똑한 낭자가 산다는 집인가? 숨은 장들이 코를 막으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이 미친 자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구걸질이야. 하지만 사내는 허 웃으며 품속에서 낡은 부채를 펼쳤습니다. 그 눈빛은 가난에 찌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품은 호랑이의 눈빛이었지요. 그 기계에 눌린 숨은 장은 결국 낭자의 별채인 청풍각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3. 찻잔에 물 따르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별채 안에는 얇은 대나무 발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발 너머로 낭자의 실루엣이 보였고 방 안에는 고귀한 침향 냄새가 진동했지요. 선비는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 내려놓는 소리, 낭자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제 문제는 목숨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면서도 가장 짧은 것,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느린 것은 무엇입니까? 선비는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이에게는 만년보다 길고 즐거움에 취한 이에게는 찰나보다 짧은 법이지요. 지금 낭자와 마주 앉은 이 순간은 저에게 너무나 짧아 탈입니다. 낭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부모에게는 받았으나 남에게 더 많이 쓰이고 정작 나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비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지요. 부모님이 지어주셨으나 평생 남들이 나를 부를 때 쓰이고 나는 내 이름의 무게를 단 한 번도 손에 쥐어본 적이 없으니 참으로 묘한 물건입니다. 4. 운명의 3분세의 생사 절정부 약 5분 분량. 효과음 심장 박동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소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낭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등 뒤 손 안에는 무언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선비님, 제 손 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새는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선비는 침묵했습니다. 만약 선비가 살았다고 하면 낭자는 손에 힘을 주어 죽일 것이고 죽었다고 하면 손을 펴서 날려보낼 심산이었죠. 선비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었습니다. 긴장감을 위해 선비는 낭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낭자, 그 새의 생사는 오직 낭자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제 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낭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효과음 사락, 옥기 스치는 소리. 낭자는 천천히 손을 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새가 아니라 하얀 매화 꽃잎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낭자는 처음부터 새를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5. 정체 공개와 해피엔딩 결말부 약 3분 분량. 효과음 웅장한 국악 연주. 낭자는 발을 걷어 올리고 나와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오만함을 꺾어주셨습니다. 옷은 누더기이나 그 안의 정신은 비단보다 고우십니다. 이때 정승이 들어오며 호통을 치려 하자 선비는 품속에서 낡은 부채 대신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대감, 사실 저는 임금님의 밀명을 받고 민초들의 삶을 살피던 암행어사입니다. 정체가 밝혀진 후 박문수는 더 이상 누더기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관복 대신 수수한 선비의 옷차림으로 자주 정승댁을 찾았지요. 어느 달 밝은 밤 두 사람은 정원의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살랑이는 버들가지 사이로 달빛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연하 낭자 부채로 얼굴을 살짝 가리며 선비님. 아니 어사님. 그때 그 수수께끼를 푸실 때 정말 제 마음을 다 읽고 계셨던 것입니까? 박문수 낭자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낭자 그날 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낭자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고 이토록 여린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려 하는 낭자의 깊은 뜻에 제 마음이 먼저 굴복했더랬지요. 박문수가 슬쩍 낭자의 손등 위로 손을 겹쳤습니다. 낭자는 놀란 듯 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박문수 낭자의 지혜는 한양의 어느 학자보다 높으나 그 지혜가 담긴 이 손은 참으로 작고 따뜻하구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꿀처럼 달콤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고뇌와 고백 권세의 그늘을 벗어나 낭자는 이내 고개를 떨구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연하 낭자 아버님은 정승이시나 저는 그저 규방의 여인일 뿐입니다. 백성을 돕고 싶어도 제 말은 담장 밖을 넘지 못하고 아버지의 권세라는 이름에 가려져 제 진심은 늘 오해받곤 했지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정말 올 수 있을까요? 박문수 낭자의 어깨를 든든하게 잡으며 낭자, 꽃은 향기로 말을 하고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합니다. 권세라는 것은 아침 이슬 같아 해가 뜨면 사라지지만 낭자가 가진 진심의 힘은 바위를 뚫는 낙수와 같습니다. 내가 그 낙수가 바다에 닿을 수 있게 길을 닦는 바닥돌이 되어 드리지요. 낭자의 눈에 희망의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고백보다 훨씬 묵직하고 뜨거운 약속이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변화 한양을 뒤흔든 연화서당. 두 사람은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낭자는 자신의 귀중품을 팔아 남산골 가난한 백성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연화서당을 열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장사꾼들, 나무를 파는 할머니들, 심지어 코올리게 아이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낭자는 발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강단에 섰습니다. 연하 낭자 여러분. 글을 아는 것은 양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내 억울함을 적을 수 있고 내 권리를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변화를 시기하는 탕관 오리들이 보낸 왈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디 계집이 감히 세상을 논하느냐. 며 서당을 난장판으로 만들려 할 때였습니다. 효과음 웅장한 대금 소리. 박문수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며 나타났습니다. 박문수 어명이요. 백성의 눈을 가리려는 자, 내 칼날이 먼저 내 놈들의 목을 친 후에야 그 입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박문수의 카리스마 넘치는 포효의 왈패들은 혼비백산 달아났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낭자와 선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지혜 연화와 실천 문수이 만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말 영원한 전설이 된 두 사람.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조정에서 백성의 고통을 대변했고 연하 낭자는 전국을 돌며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노을이 지는 한양 도성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진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서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소. 연하 낭자 당신이 제 곁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란 결국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웅장하고 감동적인 연하 낭자와 박문수 어사의 이야기는 한양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남산 아래 꽃이 피면 말합니다. 저 꽃향기는 백성을 사랑했던 두 사람의 마음이 흐르는 것이라고 말이죠. 중반 왈패 소탕 장면은 힘있고 낭자와 선비가 손을 잡거나 마주보는 장면을 여러분도 내 꿈을 응원해 주는 동반자가 곁에 계신가요? 오늘은 그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훈훈하게 마무리하세요.